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문제로 듣는 역사 이야기 3.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자료, 바로 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한국사의 중요한 순간들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문제들 그냥 보면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핵심적인 변화 같은 걸 아주 압축적으로 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문제들을 통해서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 중요한 맥락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랄까, 역사의 큰 그림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시대를 넘나들면서 그 의미를 연결해보는 그런 아하! 하는 순간을 만들어보는 게 목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부분은 역시 고대 국가 이야기네요. 1번 문제랑 관련이 있을 텐데 청동기 시대 유물들 있잖아요. 아, 네. 비파형 동검이나 민무늬 토기 같은 거요? 네, 바로 그거요. 그리고 반달 돌칼, 이런 도구들이 그냥 도구가 아니라 당시에 이미 사유재산이라든지 계급 같은 개념이 생겨나고 있었다는 증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그 부여 송곡리 유적 같은 걸 보면 초기 농경사회의 모습을 정말 잘 알 수 있죠. 사유재산이랑 계급 발생 딱 보여주죠. 흥미롭네요. 그리고 좀 더 내려와서 4번 문제. 사만시대를 보면요. 소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소도. 아주 특별한 곳이죠. 일종의 신성구역이랄까요? 아, 신성구역.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도 거기로 도망치면 함부로 못 잡아갔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당시 사람들의 어떤 믿음이나 사회 구조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옥저의 가족 공동 무덤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고요. 사만에는 신지나 읍차 같은 지배자도 있었고 철도 많이 생산했고요. 그렇군요. 권력 형제도 참 다양했네요. 삼국시대로 넘어가면 5번 문제, 백제의 전성기 얘기가 나오죠. 아, 근초고왕 때요. 네. 그때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구려 왕을 전사시킬 정도였다면서요? 네, 고국원왕이요. 대단했죠. 그리고 박사 고흥이 역사서 서기를 처음 편찬한 것도 바로 이 근초고왕 때 일이고요. 이야, 정말 백제의 힘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흘러서 신라 사회로 가면 7번 문제처럼 좀 혼란스러웠던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진성여왕 때인데 왕위 다툼이 엄청 치열했고 또 지방에서는 김원창의 난 같은 반란도 막 일어나고 그랬죠. 아, 김원창의 난 웅천주에서. 네, 최치원이 쓴 대낭의 화상 탑비 같은 걸 보면 그런 시대 분위기가 잘 드러나죠. 중앙 권력이 약해지고 흔들리던 시기였어요. 권력의 흥망성쇠가 정말 느껴집니다. 고려시대로 가보면 12번 문제에 나오는 병란도, 국제무역항이었잖아요. 네, 병란도 고려가 생각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나라였다는 걸 보여지는 증거죠. 아라비어 상인들도 오고. 와, 정말 활발했네요. 그런 교류만큼이나 또 고려하면 저항정신을 빼놓을 수 없죠. 15번 문제, 삼별초 항쟁이요. 아, 삼별초. 몽골 침입기에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끝까지 싸웠죠. 네, 강화도에서 시작해서 진도, 그리고 제주도까지 그 항파두리성에서요. 맞아요. 비록 결국엔 진압되었지만 그 저항 정신만큼은 정말 대단했죠. 고려의 그런 족자적인 면모는 역사 인식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16번 문제, 이승유의 제왕운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제왕운기. 이게 중국 역사랑 우리 역사를 나란히 그것도 시로 엮었다는 게 특이하고요. 특히 학원에서는 단군 신화부터 시작해서 우리 역사를 다루면서 이걸 별도의 천하로 인식했다는 점. 우리 역사만의 독자성을 강조한 거군요. 그렇죠. 그런 자주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면도 있고요. 정도전 같은 경우 20번 문제에 나오는 조선 경국전. 정도전, 재상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죠. 네, 그걸 통해서 새로운 나라의 기본 운영 규범을 제시했잖아요. 불교를 비판한 불시잡변 같은 책도 썼고요. 조선의 설계자라고 할 만하네요. 그렇게 기틀이 잡힌 후에는 역시 세종대왕 시기 21번 문제 관련해서 문화 발전이 엄청났죠. 네, 세종대왕 하면 정말 많은 업적이 떠오르죠. 여기서는 월인 청강지곡이 언급되는데 아들 수양대군이 어머니 소원황후의 명복을 빌려고 편찬한 석보상절을 보고 직접 한글 노랫말을 지으신 거죠. 와, 직접이요. 그리고 우리만의 역법서, 칠정산 편찬도 빼놓을 수 없고요. 맞아요. 한양을 기준으로 천체운동을 계산했으니까요. 단순한 문화 발전을 넘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이었죠. 하지만 조선 역사에도 그림자는 있었죠.
23번 문제 연산군 시대요. 아, 연산군. 폭정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죠. 조위제문 사건으로 사림들 탄압하고 또 패비 윤씨 사건을 빌미로 신하들 막 숙청하고. 결국 반정으로 폐위되었고요.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정말 같이 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근현대로 넘어오면 아픈 역사가 많죠. 33번 문제, 국채보상운동이요. 네, 나라가 일본에 진 빚을 국민들이 직접 갚자고 일어난 운동이었죠.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려고 했고. 네, 양기탑 선생님 같은 분들이 주도하고 대한매일신보 같은 언론도 막 지원하고요. 비록 일제의 방해로 큰 성공은 못했지만 그 정신은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독립운동하면 42번 문제,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한인 애국단 활동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특히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는 정말 큰 영향을 줬잖아요. 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유진만 의사의 조선 총독 암살 시도도 있었고요. 정말 암울한 시기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분들이죠. 광복 이후에도 우리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48번 문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아, 5.18?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열망과 그 과정에서의 희생. 정말 가슴 아픈 역사인데요. 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하고 시민군을 조직해서 저항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가 결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50번 문제 관련해서 남북관계 변화가 나오네요. 2007년 104 선언과 2018년 판문점 선언, 그 사이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거죠? 네, 바로 개성공업지구 조성 합의 같은 것들이요. 물론 지금은 중단됐지만 어렵지만 꾸준히 대화와 교류를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정말 숨가쁘게 한국사의 여러 장면들을 훑어봤네요. 청동기 시대부터 삼국, 고려, 조선, 그리고 근현대까지. 네, 이 문제들이 각 시대의 중요한 특징들을 아주 잘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변화, 전쟁, 외교, 문화,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까지. 이 짧은 탐구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국사의 주요 전환점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